자, 날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쌤과 함께 오늘 이 시간도요, 우리의 방학을 술렁술렁 쉽게 역사를 공부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 저번 시간에 이어서 뭐에 대해서 공부한다? 바로 고려에 대해서 공부하는 몇 번째 시간은 두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될 사건이 바로 무신정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려시대를 크게 두 시기로 나눌 때 그 기준이 되는 사건이 바로 무신정변입니다. 그래서 무신정변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이 무신정변이 있게 된 이유부터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연표를 통해 이번 시간에 다 공부를 할 건데 918년에 태조 왕건에 의해서 고려가 건국이 되고요. 936년에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을 하죠. 그러면 고려 초기에 이 지배층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호족층입니다. 근데 호족의 세력이 너무 세지게 되자 왕권을 위협하게 되죠. 그래서 광종이 노비양건법이라든지 과거제를 실시하면서 호족을 수청하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과거제를 시행하게 되면서 호족들의 힘은 약화되고 그냥 자기의 그 지역, 지방에서 이제 그 지역 정도의 힘을 이제 발휘하는 향리 계층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과거제에 급제하거나 또는 이 유학을 공부한 이런 그 호족들 같은 계층들은 뭐로 바뀌게 되냐면 문벌 귀족층으로 바뀌게 되면서 고려 정기의 지배층이 되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고려 정기의 지배층은 누구다? 바로 문, 벌, 귀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문벌귀족. 그러니까 문이야. 공부를 통해서 이제 권력을 얻게 돼요. 보통 이들이 공부한 게 유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벌이라는 것은 가문을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벌 귀족층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결혼을 해요. 문벌 귀족들끼리. 오케이? 그러니까는 나의 사돈이 알고 보면 나의 삼촌이 될 수도 있어. 이런 식이야. 그 다음에 최고로 결혼하고 싶은 그 가문이 어디냐면 왕실이야. 그래서 왕실과 굉장히 이제 그 결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중첩된 혼입관계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는 나의 아들을 나의 사돈집의 그러니까 딸한테 이제 그 장가를 보내. 그 다음에 사돈집 딸을 우리 집 아들하고 결혼을 시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돈에 겹사돈이 뭐 한 겹, 두 겹, 세 겹이 아니라 막 16겹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엄청나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결혼을 해요. 그래서 권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최고의 그런 그 문벌 귀족 사회의 전성기가 언제냐면 문종 임금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벌 귀족 사회의 화려함을 보여주는 거, 귀족 사회잖아. 그게 바로 고려청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고려청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이제 실생활에 쓰기보다는 이게 장식용인 게 되게 많았었어. 손도 되게 많이 가는 그런 도자기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대표적인 문벌 귀족 가문으로 뭐가 있냐면 파평 윤씨 가문, 뭐 해주 최씨 가문, 그 다음에 또 경주 김씨 가문, 이런 가문들이 대표적인 문벌 귀족 가문이었습니다. 됐나요? 그러다가 그 문벌 귀족 중에 정말 왕보다 권력이 훨씬 더 많은 문벌 귀족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누구냐면요. 이자겸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자겸은 인주이 씨야. 그러니까 인주이 씨라는 것은 본관이 어디냐면 인천을 말해요. 그래서 인천이 씨 또는 인주이 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자겸의 할아버지 때부터 해가지고 이 이자겸의 할아버지가 아마 딸 3명을 왕한테 시집 보냈어. 딸 셋이 다 왕후야. 그 다음에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자기의 고모도 왕비이고 하다못해 자기의 딸이 예종한테 시집을 갑니다. 그래서 그 예종과 자기 딸 사이에서 태어난 외손자가 왕의 자리에 올라요. 그가 누구냐면 인종이에요. 됐나요? 이자겸은
왕실과 혼인하면 이런 권력을 얻는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다른 문벌 귀족 가문이 왕실하고 결혼하잖아? 자기하고 비슷한 권력을 얻을 수가 있겠지. 좋을까? 싫어요. 인간은 권력을 나누고 싶어 하지 않잖아. 그래서 봐봐. 둘째 딸을 예종한테 시집 보냈어. 그 다음에 그 외손자인 인종한테 자기의 셋째 딸과 넷째 딸을 시집 보내요. 뭐라 그럴까? 콩가루 집안인 거죠. 자기의 이모가 자기의 부인이 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인종한테 시집간 이자겸의 셋째 딸과 넷째 딸이 시집을 갈 때 글쎄 얘들아 막 소나기가 내리면서 비가 내리면서 그 다음에 막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나무가 막 부러질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보통 옛날 얘기를 잘 보게 되면은 좋은 일이 있을 때 날씨가 화창하고 나쁜 일이 있을 때 꼭 비가 내려. 그래서 그 있잖아 우리가 그 있잖아 헤어질 때 남녀가 헤어질 때 꼭 비가 내리지 않니? 아니에요 피디님? 그치 우리가 모태솔로지 우리는. 우린 몰라. 뭐 헤어져 봤어야지 알지. 근데 꼭 영화를 보면 얘들아 그러더라고. 꼭 이렇게 비가 내렸고. 그래서 그 영화 있잖아. 누구지? REF가 부르는 열대 우림 속에 아니다. 열대 밀림 속에 아닌데. 몰라 하여튼 이게 열대 우림 속에 살고 있냐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왜 이렇게 비가 내리는 거야. 그것처럼 막 비가 내렸었어요. 이자겸은 자기의 외손자가 왕이 됐는데 얘를 왕을 시키고 보니까는 이게 당연히 자기의 외손자가 왕이 되고 되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됐으니까 자기가 거의 왕 노릇을 해요.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번뜩 든 거죠. 아니 내가 왕이 되면 되지 무슨 죄를 왕을 시켜. 내가 왕이 하는 거 거의 다 하고 있는데 내가 왕이 될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자겸의 난을 일으켜서 인종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인종을 유폐시켜요. 가두어 버려요. 그래서 인종을 죽이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하는데 한 번은 이제 그 독이 든 떡을 바쳐요. 그거를 넷째 딸이 알았어요. 그래도 남편이잖아. 살리고 싶었어. 그래서 인종한테 슬쩍 말합니다. 독 들었거든. 그래서 인종이 그거를 슬쩍 새한테 주는데 새가 그거 먹고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 또 아빠가 보약이라고 하면 주는데 그게 독약이 든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가는 척하면서 홀라당 없습니다. 어찌됐든 이 이자겸의 난은 실패로 끝나게 되면서 이자겸은 귀양을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종이 이제 그 직접 정치를 하는 친정을 실시하죠. 그래서 셋째 딸과 넷째 딸은요, 이자겸의 난이 실패한 이후에 이제 신하들에 의해서 어떻게 이모가 부인이 되냐라고 하면서 쫓겨나게 됩니다. 인종은요, 둘 다 후하게 이제 그 대접을 해줬고, 특히 넷째 딸 같은 경우는 넷째 딸 덕분에 목숨을 살린 거잖아. 그래서 인종뿐만이 아니라 인종의 뭐 아들이라든지 손자까지 이 그 넷째 딸은 거의 왕후의 예처럼 모셨대요. 그래서 죽고 나서 그 장례도 왕후의 예처럼 왕후의 장례 스타일로 치러졌다라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권력을 잡은 몽골 귀족이 그 권력을 백성들을 위해 쓴 게 아니라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썼어. 아하, 제대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거죠. 바로 몽골 귀족 사회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봐봐. 이자겸이 물러났어. 없어졌어. 그러면은 호랑이가 없는 굴에 여우가 왕노릇한다고 인종이 아니라 또 다른 몽골 귀족들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가 누구였냐면요. 삼국 사기를 쓴 김부식이라는 사람이에요. 경주 김씨 가문의 출신이죠. 자, 이 김부식은요. 근거지가 어디였냐면 수도인 개경이었어요. 근데 인종도 이 몽골 귀족 때문에 자기가 죽을 뻔도 한 거야. 이자겸 때문에 죽을 뻔도 하고 이자겸이 사라져서 자기가 권력이 있나 했더니 또 다른 몽골 귀족들이 권력을 잡고 있어. 이게 너무나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자기만의 그런 그 조직들, 자기를 지지해주는 파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를 지지해줄 파가 있을까 봤더니 어디를? 서경이죠. 지금의 평양을 근거지로 한 몽골 귀족들이 있더래요. 그가 누구냐면 바로 정지상이라는 사람이었죠.
이렇게 해서 정지상을 굉장히 신임을 해요. 그러면서 정지상이 추천하는 자 묘청이라는 승려를 이제 불러드립니다. 묘청이 인종한테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여기 개경은요 귀신 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인종이 왕의 자리에 쫓겨날 뻔했잖아요. 수도만 옮기잖아? 나라 잘 됩니다. 짱이에요. 라고 말한 거죠. 인종이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래가지고 수도를 옮기려고 합니다. 봐봐. 얘들아, 수도를 옮겨. 개경파 귀족들이 하루아침에 지방 세력으로 떨어지고 지방 세력이었던 서경파 문벌 귀족들이 하루아침에 중앙 세력으로 올라가는 거죠. 권력이 바뀔 수가 있어요. 개경파 귀족들 지랄 난리가 나요. 자, 인종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또 요만하잖아. 요만한 애야. 서경으로 천도하기로 한 거 안 해! 라고 해요. 그러자 이 정지상과 묘청이요. 이렇게 돼? 그러면 우리가 한번 난을 일으켜보자 라고 해서 서경 천도 운동을 벌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끝내는 이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 지금으로 따지면 국군에 의해서 진압이 되면서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이 김부식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좀 뭐랄까 문벌 귀족이고 글도 꽤 잘 썼어요. 그런데 이런 공부를 옛날 스타일의 유교를 공부한 사람들은 한시라고 그러죠. 시를 잘 짓잖아. 그걸 최고로 치는 거야. 그러니까는 시를 잘 짓는 거를 지금으로 따지면 뭐 서울대 수석 합격한 거, 사법시험 수석 합격한 거, 우리가 막 사법시험 수석 합격하면 얘 진짜 똑똑한가 봐 이렇게 우리가 막 이러잖아. 근데 정지상이 그렇게 시를 잘 지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요 어떤 게 있었냐면 누군가가 시를 지어. 근데 그 시가 너무 마음에 들면 양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양보 받아가지고 약간 자기 스타일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사람이 작곡을 했는데 그 작곡한 곡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양보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갖고 편곡을 해요. 기본 틀은 바뀌지 않고 약간 스타일만 좀 바뀌는 거잖아. 그것처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정지상이 어떤 시를 썼는데 너무 김부식이 마음에 들었던 거야. 그러니까는 김부식은 항상 정지상 때문에 이인자 소리를 들었었어. 아유 뭐야 정지상인데 넌 별로야. 이렇게 평가를 받았단 말이야. 자기가 개경파 귀족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이 있음에도. 그래서 정지상한테 자존심을 숙이고 그 시 좀 양보해주면 안 돼? 라고 했어요. 정지상 어떻게 했을까요? 싫거든? 바로 노회해요. 그거를 김부식이 마음속에 응어리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서경에 갔을 때, 자, 반란군들, 그들이 모여있는 곳을 이게 쳐들어가요. 자, 김부식의 군대가 누구부터 제일 먼저 죽였을까요? 정지상부터 1순위로 죽였어요. 야, 뭐냐, 김부식, 진짜. 야, 되게 쪼잔하죠, 여러분. 진짜 피디님 되게 쪼잔하지 않아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 문벌 귀족들이 권력을 백성들을 위해 쓴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을 한 거야. 그러니까 문벌 귀족 사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흔들린 거죠. 보통 여기서 1차로 흔들렸어. 그럼 여기서 문제가 해결됐어야 돼요. 해결이 안 됐잖아. 여기 또 흔들려요. 여기서 문제가 해결됐어야 돼요. 안 됐죠. 끝내는 어떻게 됩니까? 권력을 뺏기고 말아요. 누구들한테? 바로 1170년에 군인인 무신들한테. 해서 이거를 무신정변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고려 정기, 고려 후기로 나눕니다. 됐나요? 자, 이 무신정변을 계기로 해서 이때부터 누가? 무신들이 지배층이 돼요. 고려는요, 공부를 한 문신이 있고, 그 다음에 군인인 무신들이 있다면, 자, 같은 급일 때 얘들아, 자, 이렇게 같은 대접을 받지 않았어요. 군인들은 훨씬 더 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고려 왕릉을 보면, 왕의 무덤을 보게 되면은, 주변에 그 왕의 무덤을 지키는 그런 우리가, 석상들이 있어요. 사람 모양의 석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갓을 쓴 문신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장군의 복장을 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 자, 왕릉이 이렇게 있으면요.
자, 문신들은 자, 한 단계 높은데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한 단계 낮은데 무신들이 이렇게 있어요. 무신들의 석상이. 뭐를 말하는 거예요? 무신을 낮게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무신들은 맨날 문신들이 노는 데 가서 보디가드 역할 정도 이런 것들만 해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이 어린 문신들이 나이 많은 무신들한테 막 반말하고 막 때리고 막 이런 식이었다라는 거죠. 이거에 무신들의 불만이 차츰 쌓여요. 그게 한 방에 빵 터진 게 무신정변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 무신정변을 일으켰을 때 무신들이요. 이제 궁궐로 들어오는 이 문신들 중에 이게 문신들이잖아. 그러니까 문신은 이게 어때? 가 스타일이 벌써 달라. 문신들은 갓을 쓰고 무신들은 뭐예요, 여러분? 그 군인의 복장을 하죠. 그래서 무신의 간을 쓰면 다 죽였어요. 다 죽였습니다. 특히 이 김부식한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김돈중이라는 아들이. 근데 이 김돈중이요, 아버지의 권력을 믿고 무신들을 무시했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 무신정변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면 정중부라는 사람이에요. 정중부가 무신들을 이끌어서 일으킨 거야. 그랬을 때 무슨 그 귀신을 이제 쫓는 그런 의식을 할 때 불을 다 껐었어요. 그랬을 때 정중부가 이렇게 보초를 쓰고 있었잖아. 근데 김동중이 되게 몸이 날랬던 거여서 몰래 정중부 밑에 가서 수염에 불을 붙인 거예요. 얘들아, 옛날 사람들은 수염이 남자의 상징이야? 피디님은 남자의 상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대답해! 왜 이래! 왜? 근육. 나는 얼굴. 선생님 엄마가 그랬습니다. 남자는 잘생겨야 된다고. 선생님 엄마는 우리 그러잖아. 남자를 볼 때 얼굴 보는 게 아니라 뭐 인성을 보고 그다음에 뭐 직업이 탄탄한지 보고 뭐 이러잖아. 우리 엄마는 뭐라 그러냐면요. 선생님 엄마는 남자는 얼굴이야. 그래서 잘생기면 괜찮대. 돈은 여자가 벌면 된대. 그래. 남녀가 평등한 세상인데 여자가 돈 벌면 되지. 그쵸, 피디님? 그래서 선생님은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 남자는 얼굴. 근데 선생님이 좀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남자들은 좀 절대적인 그 미남의 기준이 아니더라고. 난 진짜 잘생긴 것 같은데 사람들이 너 이게 잘생겼다 생각해?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배우 중에는 그 있잖아요. 그 약간 전우치라는 영화에서 걘데 이렇게 변신하는 역할. 알지. 전우치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난 그거 너무 잘생긴 거, 약간 뭐랄까. 난 너무 잘생긴 것 같은 거, 이렇게 뭐랄까. 근데 그 사람이 일을 잘해서 그렇게 잘생겨 보이는 걸까요? 잘생긴 얼굴이 아닌데? 선생님은 저 키 작은 사람 좋아해요. 왜? 키로 먹고 사는 게 얼굴. 키 작고 얼굴 잘생기면 돼. 얼굴.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나보다 좀 덩치가 있어야 돼요. 나보다. 쉽게 찾을 수가 없더라고. 쉽게. 요즘 남자들 너무 말라서 쉽게 찾을 수 없는데, anyway. 수염을 불태운 거예요. 정중부가 군인이잖아. 불태우고 도망가려는데 정중부가 확 잡은 거야. 잡고 봤더니 김돈중이었던 거야. 얘들아, 자기보다 어린 문신이야. 근데 내 수염을 불태웠어. 눈에 보이는 게 있을까? 없죠. 때린 거야. 그러자 정중부의 아버지인 김부식이 아들 잘못을 하지 않고 그때 아들을 탓했어야 돼. 혼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교육을 잘못하면 이런 거야, 얘들아. 아들을 혼내지 않고 왕한테 일러가지고 정중부를 때립니다. 여기에 정중부가 또 마음에 응어리를 갖고 있었어요. 이건 가질만 하지. 이건 진짜 가질만한 거죠. 나라도 이건 응어리를 가져. 그래서 이 무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이 김돈중이요, 이 사건을 알았어요. 그래서 산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당연히 김돈중이 얘들아 무신한테 그랬으면 자기 노비한테 똑바로 했겠니? 막대했겠죠. 그 종자, 자기가 부리는 하인이 밀고를 해요. 그래서 잡힙니다. 그래서 처형당하고요. 그 다음에 사지를 다 잘라서 저작거리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다니는데 이렇게 널브러져 놨어요. 그 정도로 정중부가 굉장히 싫어했대요. anyway, 자, 이러면서 무신들이 권력을 잡는데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정중부가 계속해서 권력을 쭉 잡거나 이의방이 계속해서 권력을 쭉 잡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힘 있는 무신들이 언제든지 권력을 잡게 되면서 초반에는 이의방이 권력 잡고 정중부가 권력 잡고 뭐 경대승이 권력 잡고 뭐 이의민이 권력 잡고 장난도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자 끝내는 누가 최충헌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잡아요. 자 최충헌은 자기도 언제 다른 무신에 의해서 제거돼서 죽을지 모른다. 권력을 뺏길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충부가 왜 이렇게 권력자가 자주 바뀔까 딱 봤더니 바뀐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 그 문벌 귀족들의 그 귀족회의가 뭐냐면 우리가 식목도감과 도병마사가 있죠. 거기서 모든 정책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모든 정보를 알 수가 있어. 그것처럼 무신들의 회의기구가 있어요. 그걸 뭐라 부르냐면 중방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무신들이 권력을 잡았으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제 도병마사, 그러니까 교정도감이 아니라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힘이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무신들의 회의기구인 무엇이? 중방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 중방에서 모든 회의를 하면서 모든 정보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최충헌이 생각한 거죠. 아, 중방이 문제구나. 중방을 통해서 무신들이 권력을 나누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자 자기 혼자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무엇을 중방하고 비슷한 교정도감이라는 정치기구를 만들어서요. 자기가 교정별감 자리, 교정도감의 우두머리 자리에 앉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자기의 이제 군인 집단을 만들어요. 그러니까는 최씨 정권의 개인 사병, 개인 군인 집단 같은 뭐를 만듭니까? 삼별초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최충헌의 아들이 자 정방이라는 걸 또 만들어요. 자 정방이라는 것은 관리 자리, 어떤 관리 자리는 누구 앉히고 어떤 관리 자리는 누구 앉히는 이런 인사 행정 있죠. 그것을 원래는 이제 왕 밑에 있는 그런 기구에서 담당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바로 최후가 정방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정방을 통해서 관리들을 배치합니다. 그러니까는 최후한테 잘 보여야지 그래도 관리 자리를 얻게 되는 거야. 그럼 최후의 권력이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덕분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자, 한 4대 60여 년간 자, 최씨 무신 정권이 유지가 돼요. 그러면은 자, 이 무신 정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자, 언제까지 보통 이 개경 환도 때까지거든요. 요때까지가 거의 100년인데 자, 요 100년 정도가 무신이 권력을 잡는 무신 정권기였다라는 거죠. 자, 이 최씨 무신 정권의 마지막 집권자, 권력자가 죽고 나서도 자, 무신 정권이 약간 더 유지가 되지만 끝내는 마지막 무신 정권의 권력자가 죽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시 수도로, 이게 다시 이제 하면서 여기서 개경으로 환도한다. 그 얘기를 이제 해줄 거예요, 선생님이. 했나요? 그래서 이때를 무엇이다 우리가 무신 정권기이다라고 합니다. 무신 정권기. 됐나요? 크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이 최씨 무신 정권기에 중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몽골족 있죠, 여러분. 몽골족이 권력을 잡게 되면서 세계로 영향력을 뻗쳐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당연히 고려도 침략해 와요. 오케이. 그래서 누구 때 침략을 하게 되냐면 최충헌의 아들인 최우 때 침략을 하게 됩니다. 자, 1차 침입을 해요. 얘들아, 고려 의외로 군인 집단 대단했어요. 굉장히 잘 싸워서 몽골을 막아내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몽골이 침입할 것 같은 거야. 그러면 얘들아 2차 침입을 대비해야 되는데 이 최후가 어떡하냐면요. 우선 자기부터 살아야 되겠는 거야. 만약에 몽골이 또 침입해서 개경으로 들어와서 자기를 죽여버리면 자기는 끝이잖아. 그래서 몽골의 약점을 찾아요. 몽골은요. 너희들 지금 몽골 봤어? 중국의 내륙에 있어요. 아직도 몽골 사람의 대부분은 바다를 못 봤어. 바다를 못 본 사람이 수두룩박두룩해. 그래서 바다 싸움에 되게 약해요.
그래서 얘네가 바다 싸움에 약해? 그러면 물살이 굉장히 세서 함부로 건널 수 없는 섬으로 도망가야 되겠다. 근데 그 섬에서도 만약에 고립이 돼도, 그 섬에서 고립이 돼도 먹고 살 수 있는 섬이 어디 있을까? 강화도가 있어요. 얘들아, 강화도는 섬인데 어촌이기보단 농촌이에요. 왜? 강화 섬살 유명하잖아. 그러니까 농경지가 되게 많아. 그 다음에 강화도 주변은 물살이 되게 빨라요, 여러분. 그래서 그 주변은 정말 베테랑 어부들만 이렇게 배를 운전할 수 있을 정도야. 몽골은 못 들어가요. 운전을 해봤어. 배를 어떻게 다뤄봤어야지. 그래서 강화도를 어떡합니까? 천도를 해버립니다. 자, 왕하고 자기하고, 이거는 왕이 있긴 있지만 실질적으로 왕권은 되게 약했잖아. 이름뿐인 왕인 거야. 왕하고 그다음에 최씨 무신 정권의 그런 그 지배층들하고 이제 같이 가요. 그다음 백성들한테 뭐라 그러냐 이렇게 말합니다. 알아서 살아남으시오. 이승만도 아니고 말이야. 얘들아 그거 나중에 얘기해 줄게. 이승만 얘기 선생님이 나중에. 알아서 살아남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몽골이 계속해서 쳐들어옵니다. 됐나요? 근데 끝내는 몇 년에? 1259년에 몽골과 강화 조약을 맺게 되면서 더 이상 몽골과 싸우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몽골의 속국이 되는 거죠. 고려란 나라는 있지만 몽골이 정치적으로 간섭이라는 걸 하게 돼요. 자, 이 최씨 무신 정권의 이제 집권자가 죽고 나서 이제 몽골과 강화를 딱 맺어요. 자, 그리고 나서도 계속 무신 정권의 집권자들이 있죠. 그쵸? 자, 그들은 개경으로 돌아가길 거부했습니다. 개경으로 돌아가는 순간, 자, 생각해봐. 어찌됐든 최씨 무신 정권이든 뭐든 이 무신들이 몽골하고 싸운 거잖아. 그럼 돌아가는 순간 자기는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개경환도를 거부했지만 끝내는 마지막 집권자가 죽게 되면서 자, 왕이 개경환도를 결정하고 왕이 정치적 권력을 다시 되찾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겉으로만 되찾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누구야? 왕이 있지만 예전에는 무신들이 이제 그 지배를 했어. 이제는 원나라가 세력을 행사하는 거죠. 너희들 이 원나라 간섭기의 왕들의 이름을 보면 충여랑, 충선왕, 충해왕, 충정왕이에요. 자, 이 충자가 뭐를 의미할까요? 원나라에 충성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원나라는 고려한테 계속해서 간섭하기 위해서 원나라 공주를 고려 왕하고 결혼시키고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세자를요, 무조건 원나라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왕들이 고려말도 잘 못했을 뿐더러 몽골말 굉장히 잘해요. 그 다음에 이 왕비들은 이제 몽골 여자잖아. 고려에 있는 일을 맨날 어디 가서 몽골 가서 얘기를 해요.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자, 언제까지 공민왕이 이 즉위하기 전까지 원나라 간섭이 굉장히 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고려 정치에 간섭하는 기구가 뭐가 있었냐면요. 정동행성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려의 땅도 빼서요, 여러분. 이쪽 동북 쪽에 있는 땅, 이 땅을 쌍성총관부라는 이름을 붙여서 지배를 했어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공려라고 해서 자, 몽골은 유목민족인데 유목민족들이 여자가 좀 부족해요. 고려의 여자들을 데려갑니다. 근데 얘들아, 우리가 공려하면 그 원나라 마지막 황제인 순제의 부인이었던 기왕후 생각하죠. 그쵸? 그런 케이스는 진짜 이런 거야. 모래사장에서 모래알 찾기야. 아니 많다는 거구나, 그거는. 잠깐만, 다시. 편집 안 해주셔도 돼요.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야. 대부분이요, 술집 같은 데 팔려가거나 노예 같은 생활을 했어요. 정말 처참한 생활을 했고요. 남자들은 거의 고려 황실의 내시로, 황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공려 여자들이었고요. 남자들은 거의 황간으로 가고 뭐 이런 식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고려 내정에 간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에서 그 당시에 원나라 그런 풍습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해요. 너희들 우리나라 여자들 결혼할 때 머리에 뭐 썼죠? 여기 쪽두리 썼죠. 이거는 그 이전에 없던 풍습이야. 이때 들어온 거야. 원나라 여자들이 얘들아 아름답게 치장을 할 때 머리에 쓰던 게 쪽두리예요. 그래서 너희들 원나라 황후들의 그 초상 한번 찾아보면 머리에 이렇게 뭐 달고 있어요. 그 쪽두리. 그래서 그 풍습이 그때 들어온 거예요. 됐나요? 그러다가 누가? 공민왕이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공민왕의 부인이 그 유명한 노국대장 공주죠. 30살 넘어서 아이 낳다가 난산으로 죽게 되는데요. 어찌됐든 부인이 원나라 공주였지만 공민왕도 얘들아 원나라 가서 컸어. 그렇지만 공민왕은 딱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오르자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렇죠? 반, 원, 자, 주 정책을 펴요. 원나라에 반대하고 고려의 힘을 되찾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들아, 이 공민왕이 즉위할 즈음, 요 개경환도 이후에 자, 지배층이 바뀝니다. 이제 무신들도 무너졌죠. 누구였냐면요. 권, 문, 세, 족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자, 권문세족은 친원파, 그러니까 원나라한테 아부해서 권력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기황후 가문인 기철 가문들. 됐나요? 그래서 얘네들에 의해서 왕권이 굉장히 약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권문세족을 제거하고 왕권을 강화하려는 각종 정책을 피죠. 하지만 공민왕을 서포터해줄 세력이 너무 없었어요. 공민왕 혼자 너무 외롭게 싸운 거야. 그래서 끝내는 죽임을 당하고 말죠. 그러면서 이 고려에 있었던 그런 그 수많은 문제들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해결이 안 되고, 자, 이 고려 말에 누가 나타납니까? 자, 신진사대부가 나타나거든요. 자, 이 신진사대부는 유학 중에서도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야. 이 신진사대부와 그 다음에 새로운 군인계층. 자, 신흥, 무인계층인 이성계를 말하죠, 여러분. 이들에 의해서 끝내는 몇 년에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특징이고요. 자, 반원 자주 정책으로 대표적인 게 정동행성을 없애요. 그 다음에 쌍성총관부를 군대를 데리고 들어가서 무력으로 되찾게 됩니다. 이거 다시 되찾아요. 왕권 강화를 위해서 권문세족을 숙청하기 위해서 신돈이라는 승려를 등용시켜서 전민변정 도감이라는 부서를 만들어서 이제 그 권문세족이 이제 불법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양민을 노비로 만들고 이러거든요. 노비를 다시 양민으로 돌려주는 중 이런 식으로 하지만 끝내는 세력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실패로 끝나고 말죠. 됐나요? 이게 바로 고려 후기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까지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자 이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시기를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요게 11세기, 그 다음에 12세기, 그 다음에 13세기, 그 다음에 14세기예요. 자, 각 시대를 쳐들어온 이민족입니다. 고려는 유달리 이민족의 침입이 컸거든. 11세기는 자 무슨 족입니까, 여러분? 거란족이에요. 거란족이 세운 나라, 요 나라이겠죠. 그쵸? 자, 거란의 3차 침입을 누가 막습니까? 강감찬 장군이 귀주 대첩으로.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12세기는요, 여진족입니다. 여진족이 세운 나라, 금나라예요. 됐나요? 아하. 그래서 여러분 요거. 자, 윤관에 뭐를 아셔야 되죠? 별무반. 별무반의 핵심적인 부대가 뭐냐면, 얘들아, 어떤 제자님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별무반이요. 우리가 유치원이나 이런 데 가면 애들 그 이름 있잖아. 뭐 장미반 이런 건가요? 아니, 그냥 이거 군대 이름이야. 아, 썰렁했어요? 어쩔 수 없어. 자, 여러분. 우리가 인강으로 만났는데 어떡하겠어. 그냥 모니터에다 대고 욕 좀 해. 그리고 강의 들으면 돼. 자, 그러면은 별무반이야. 핵심적인 부대가 뭐냐면 신기군이란 부대가 있어요. 자, 기마병, 말탄 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생각해봐. 유목민정은 따그닥 말 타고 싸우는데 나는 막 뛰어서 싸워. 싸움이 되겠냐고.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신기군, 요 부대를 만들게 되고요. 13세기는 몽골이죠.
자, 몽골이 세운 나라가 뭡니까? 원나라 징기스칸의 몽골이에요. 자, 14세기는요, 여러분. 14세기는 북쪽에서는 자, 도적대가 내려옵니다. 홍건적. 머리에 붉은 두건을 쓰고 싸워요. 그 다음에 남쪽에서는 왜구가 침입을 하죠. 그래서 자, 요 홍건적과 왜구를 막으면서 신진사대부가 권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간단하게 우리가 술렁술렁 내용 넘어갔고요. 그래도 뭐가 핵심인지 궁금하다면 꿀떡꿀떡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이것만 알아도 된다라는 거죠. 1170년에 자, 무신입니다. 우리가 무신을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군인. 오케이? 그래서 이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킵니다. 성공하죠. 그래서 권력자들이 무신으로 바뀌어요. 오케이? 자, 그 이유를 우리가 무신 정권 시대이다라고 하는데 이 무신들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무신 내에서도 최고 권력자가 자꾸만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다가 최충원에 의해서 자, 권력자가 안 바뀌고 이 최씨 가문에서 계속해서 권력자가 쭉 나오죠. 그래서 4대 60여 년간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러면 최씨 무신 정권의 우리가 권력 기반이 뭐야? 기구가 바로 교, 정, 도, 감과 그 다음에 정방과 그 다음에 군사적 기반이었던 삼별초라는 거예요. 오케이? 됐나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다가 몽골이 침입해 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버텼어요. 끝내는 몽골과 강화를 맺죠. 이 몽골이 바로 원나라인데 원나라 간섭기에 고려의 왕은요. 몽골 황제의 사위였어. 아니 몽골 황실의 사위야. 자, 대표적인 게 정동행성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간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땅이죠. 자, 동북 쪽에 있는 땅을 뺏어서 쌍성총관부라고 이름을 붙여서 자, 지배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원나라 힘이 약화될 때 공민왕이 권력을 잡습니다. 왕의 자리에 오르죠? 이 공민왕이 반원 자주 정책을 펴요. 정동행성 폐지합니다. 쌍성총관부 무려 군대를 이끌고 가서 되찾아요. 그 다음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민, 변, 정, 도, 감이라는 기구를 설치하죠. 하지만 권력기관이 약했기 때문에 자기를 서포트해줄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끝내는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고려시대 마무리해봤습니다. 어렵지 않으셨죠? 자, 쌤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를 갖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얘들아, 안녕!